GTO는 일본의 만화가 후지사와 토오루가 1997년에 연재를 시작한 작품으로 전작 상남 2인조에서 두 명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었던 오니즈카 에이키치를 단독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가 선생님이 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제목의 뜻은 그레이트 티처 오니즈카라는 단어에서 앞 글자들을 따 축약한 것. 애니메이션은 만화가 연재 중이던 1999년에 첫 방영을 시작하여 2000년까지 방영. 당시 원작 만화가 완결이 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학여행 편까지만 애니화가 되었으며 마지막은 오리지널 스토리로 완결을 지었다. 특이하게도 러시아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는데 2008년 러시아 연방통신감독위원회가 이 작품을 자국에서 방영할 때 성표현 및 폭력표현, 범죄 선동으로 이어지는 묘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많은 작품이라고 비판하였다. 원작자인 후지사와 토오루는 GTO가 애니메이션이 된 소감을 밝히길 드라마에서는 고등학생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애니메이션은 원작과 마찬가지로 중학생으로 해준 것이 좋았습니다. 중학생은 저 스스로도 고집하는 나이였기 때문에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중학생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등학생은 감정적으로 자유롭다.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생기면 주변에서 놀려도 별거 아니잖아 라고 넘어가는 게 고등학생인데 중학생 때는 아직 부끄러움이 있다고 해야 하나? 여자친구를 만들더라도 이를 드러내지 않고 부끄러워하며 숨기려 한다. 아직 어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쯤에 있다. 그 미묘한 중간 지점을 잘 그려내보고 싶다고 생각해왔었고 그것은 원작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매우 큰 테마였다라는 말을 남겼다. 덧붙여 작가 본인은 GTO가 애니화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으며 마침 그러한 제의가 왔을 때 매우 기뻤다고 한다. 방영 시간대도 좋은 시간대라 매우 마음에 들었고 자신은 더 한밤중에 방영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또한 작가는 애니메이션에서 단역인 수험생 역을 맡아 더빙을 하고 소감을 남겼는데 긴장을 했고 화면을 보면서 소리를 넣는 게 정말 어려웠다. 애니메이션 하나의 작품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정말 감격스러웠다 라고 감탄하면서도 팬들에게 GTO 애니메이션을 봐주길 당부했다. 그리고 오니즈카 역을 맡았던 성우 타카기 와타루에 대해서도 오디션 테이프를 들었을 때 목소리에 차이가 있어서 멋있는 부분과 장난스러운 부분의 차이가 심한 오니즈카 역에 타카기 씨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타카기 씨 자체가 왠지 오니즈카 같기도 하고요 라고 웃으며 좋은 평가를 남겼다. 후지사와는 GTO를 그릴 때 일본의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츠카코에 글쓰기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덧붙여 GTO는 원래 10권 정도에서 완결을 낼 예정이었지만 출판사가 더 연재해줄 것을 요청하여 분량이 연장되었다. 하지만 늘어난 분량 때문에 작가는 스토리를 짜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고 스토리가 막히게 되면 때로는 오니즈카가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로 잠시 숨을 돌리곤 했다. 2017년 한 토크쇼에 출연한 만화가 에가와 타치야는 GTO가 자신의 데뷔작인 비프리를 표절한 작품이라고 해당 토크쇼에서 언급한 바 있다. 에가와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 자신이 주간지에서 연재를 할 때 후지사와가 자신의 제자였으며 자신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3일 만에 홀연히 사라졌는데 이 때문에 에가와는 후지사와가 업계 스파이로 들어왔다고 말하였다. 에가와는 이러한 후지사와의 행적과 GTO의 내용적인 면에서 자신의 만화인 비프리를 베낀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후일 개인적으로 후지사와를 만났을 때 그가 표절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자 에가와는 괜찮다며 쿨하게 넘어갔다고.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어디까지나 에가와 타치야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후지사와 토오루는 이것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다만 비프리의 주인공 아키라가 고등학교의 젊은 수학교사라는 점과 자유분방한 성격의 선생님으로서 교과 수업보다는 인생과 세상의 이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더 중요시 여기는 점, 학생들에게는 인기가 있지만 반대로 같은 교직원들에게는 미움받는 점 등이 확실히 GTO의 오니즈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말 표절인지 아닌지는 아마도 후지사와 토오루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GTO에서 많이 나오는 특징 있는 대사 중 하나는 바로 이것으로 물음표와 느낌표를 조합하여 대사 없이도 짧고 굵은 임팩트를 보여준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작가인 후지사와에게 물었을 때 후지사와는 같은 잡지에서 연재되고 있던 질풍전설 특공의 타코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질문자는 편집자에게 질문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모방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라고 묻자 GTO의 편집자는 참고한 것이라고 대답하며 말을 얼버무렸다. 전작이 가나가와현의 쇼난이 주무대였다면 본작은 도쿄도 무사시노시 키치저지로 무대가 바뀌었다. 때문에 전작에서 등장한 캐릭터들 중 극히 일부만 등장하고 있으며 GTO가 상남이인조의 정식 후속작이라고 하더라도 전작의 설정이 과다하게 쓰이지 않은 만큼 상남이인조를 읽었다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만 읽지 않았어도 GTO를 즐기는 데 있어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 두 작품 중 인지도와 인기가 높은 쪽은 단연 후속작인 GTO로 전작 상남이인조는 4,500만 부, GTO는 5천만 부의 누계 발행 부수를 기록해 두 작품을 합쳐 1억 부에 근접한 판매 부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아무도 궁금하지 않은 TMI 하나. 저는 GTO보다 상남이인조를 더 재미있게 봤다. 국내에서는 1998년 반항하지마라는 제목으로 만화책이 출간되었으며 전작인 상남이인조보다 먼저 한국에 수입되었다. 앞서 말했듯 전작을 읽지 않아도 무리가 없는 작품이기에 GTO를 먼저 접하고
나중에 상남이 인조를 접한 국내 독자들이 상당수였다. 또한 주인공인 오니즈카는 연길, 유지는 용의로 로컬라이징 되었으며 다른 캐릭터들도 한자 도금을 그대로 번역한 이름을 사용하여 한국 이름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어색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았다. 특히 노무라는 명자, 우에하라는 행자라는 촌스러운 이름이 되기도. 노무라는 토모코의 한자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발글명이 아니라 법봉을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걸 그대로 쓰면 붕자라는 엄청 이상한 이름이 돼버리기 때문에 붕과 비슷하게 생긴 한자인 발글명을 써서 명자라는 이름으로 번역한 게 아닌가 싶네요. 다만 칸자키 우루미는 이국적인 외모 때문인지 레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용의의 여자친구인 나가세 나기사는 변경 없이 나가세로 사용되었다. 여담으로 상남이인조 국내판에서 나가세의 이름은 바나하지마와 다르게 성이 아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나기사로 번역되었는데 정작 플레임이 양쪽 작품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아 그 시절의 상남이인조와 GTO를 모두 읽은 이들은 용의의 여자친구가 바뀐 건가? 이 둘이 동일 인물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했다. 게다가 국내 한정으로 바나하지마에서는 나기사의 피부 색깔이 상남이인조 시절과 다르게 하얗게 그려진 것도 같은 캐릭터가 맞는지 헷갈리게 만드는데 한몫한 요소였는데 후일 애장판에서는 피부색을 원래와 마찬가지로 검게 돌려놨다. 애니메이션은 공중파에서 방영되지 않고 투니버스를 통해 2004년에 방영 시간은 늦은 밤인 11시였으며 19세 등급 판정을 받아 욕설 및 비속어가 여과 없이 방영되었으나 오히려 이러한 점이 만화의 분위기를 더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에서 오니즈카의 성우를 맡은 성환경 성우는 원래부터 GTO의 광팬으로 원작 만화책은 물론 애니메이션, 드라마까지 모두 섭렵한 광팬이었다. 때문에 GTO가 국내에서 방영되면 오니즈카 역은 자신이 맡고 싶다고 엄청나게 어필했다고. 그런 그의 바람 덕분인지 성환경 성우는 GTO 정식 방영 때 오니즈카 역에 캐스팅되었으며 맡고 싶어 한 만큼 뛰어난 연기를 보여줘서 초월 더빙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사실 담당 PD는 GTO 이전에 기동무투전 직원담을 맡게 되었는데 직원담의 주인공 도몬카슈를 성환경이 맡아주길 내신바라서 이번에 직원담을 잘해주면 다음에 맡게 될 GTO에서 주인공을 시켜주겠다 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PD의 기대대로 성환경은 도몬카슈를 잘 소화해냈고 이 덕분에 오니즈카에 캐스팅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또한 국내는 아니지만 일본의 캐스팅에도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하나 있다. 바로 칸자키 우루미를 공포로 빠뜨렸던 건담 덕후 3인방. 성우는 각각 쿠루야 토오루, 세키 토모카즈, 미도리 카와 히카루로. 이들은 건담 시리즈에서 주인공인 아무로 레이, 도몬카슈, 히이로 유이 등을 맡은 바 있던 성우들이었기에 건담 덕후 3인방의 성우들을 건담의 주인공들로 캐스팅한 것이 깨알 포인트. 이름 오니즈카 에이키치, 나이 22살. 고등학교는 중퇴하였지만 검정고시를 통해 유라시아 대학교에 입학. 교사가 되기 전까지도 대학을 졸업한 상태는 아니었고 여전히 재학 중인 상태였다. 존경하는 인물은 에디슨, 그리고 야자와. 이 야자와라는 인물은 실존하는 인물로 1949년에 태어난 일본의 가수이다. 플레임은 야자와 에이키치.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이름이 오니즈카와 똑같다. 작가인 후지사와가 밝히길 오니즈카의 이름 유래는 바로 이 가수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쇼토쿠 테자, 켄시로, 사야마 사토루, 후지와라 타쿠미 등도 오니즈카가 존경하는 인물들이다. 흡연자로서 애용하는 담배는 마일드 세븐. 그곳의 사이즈는 2.5cm. 시리즈 내내 동정을 탈출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GTO 완결까지 동정을 탈출하진 못했다. 그러나 후속작인 GTO 파라다이스 로스트에서 드디어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교사지만 학력은 그다지 좋지 못하며 에도 막부의 8대 쇼군이 누구냐는 질문에 마츠다이라 켄이라고 답하였다. 오니즈카가 이렇게 답한 이유는 에도 막부의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에서 해당 인물을 맡은 배우가 바로 마츠다이라 켄이기 때문. 여담으로 마츠다이라 켄은 TV 드라마인 아바렌보 쇼군에서 근 30년 동안 도쿠가와 요시무네 역을 맡았기 때문에 오니즈카의 대답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작중 극초반 자신에게 삥을 뜯으려 했던 양아치 2명을 패고 역으로 삥을 뜯었는데 이때 빼앗은 신발이 바로 에어맥스 95. 그리고 나중에는 이 신발을 BMW랑 바꿨다. 참고로 이때 지푸라기 부자라는 동화를 언급하면서 협박. 이 동화는 일본의 전래동화로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동화지만 어릴 때 꾸러기 수비대를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이 날 법하기도 하다. 작가인 후지사와는 학창시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보고 실망했으나 한 선생님 덕분에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GTO를 그리게 되었으며 작중에서 오니즈카가 가지는 역할도 학생과 교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로 그렸고 반대로 가장 평범한 선생님의 역할로는 후유츠키 아즈사를 그렸다. 오니즈카의 외모는 실제 일본의 양아치나 일진의 느낌을 반영하고자 일본 양아치를 모델로 하여 그려졌다고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오니즈카와 류지가 실존하는 인물이 모델이라고 하는 설이 나돌았다. 문제의 사진은 바로 이 사진. 해당 사진에서 왼쪽 인물은 쿠즈가미 다츠오, 오른쪽 인물은 반도 히데토로. 이 두 인물이 오니즈카와 류지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만화를 봤다면 잘 알겠지만 이들의 이름이 너무도 친숙한데 바로 크로우즈에 나오는 쿠즈가미 다츠오와 반도 히데토와 이름이 똑같다. 결론을 말하자면 해당 사진은 상나미 인조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사진이며 다츠오나 반도라는 이름 역시도 근거 없는 낭설일 뿐이다. 아마 누군가가 장난으로 말했거나 낚시글로 작성된 글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이러한 루머가 만들어진 것 같다. 자, GTO에 관한 TMI는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